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민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하고 있죠? 시장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 주신 내용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요. 민주당 금투세 내년 시행 포기. 금투세 유예 쪽이죠. 그러면 지금 쉬어가고 있는 코스닥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오늘 코스피는요. 하이닉스 어제 빠졌던 거 중심으로 삼성전자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어제 빠졌던 거 다시 채우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순환매죠 그냥. 그리고 어제 많이 올라왔었던 뭐 이런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게임주 차익실이 나오고 있고, 게임주 안에서도 중소형 게임사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투세 내년 시행 포기, 이게 확정이 되면 좀 더 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빈살만, 쌀마니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속철 등 사우디와 40조 원 초대형 협약 차담회라고 하더라고요. 차 한잔 마시면서 대기업 총수들과 이렇게 회담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관련된 주요 투자 프로젝트 총 26건 MOU 체결한 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 롯데부터 롯데정밀화, 삼성물산 등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이쪽이 MOU예요. 양해각서라고 하거든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협업을 하겠다. 그리고 합의서 나오고 있는 쪽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이 S-오일이죠. S-오일이 대주주는 아람코고요. 아람코는 사우디 국영석유공사고 대주주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투자 발표도 했었고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이겠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모멘텀 소멸로 보고요. 앞에서 엔소프트 좀 차익실로 나오는 부분,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한 쪽이죠. 현대건설 어제는 빠졌고 오늘은 일부 좀 올라오고, 실체 있는 현대 로템 보합권, 강보합권 차별화되는 모습 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또 가파른 차익신이 나왔거든요. 기존의 대장 한미글로벌 11% 빠졌고, 셀 온 뉴스 꾸준히 말씀드렸던 포인트로 이 부분은 만약에 내가 채워간다, 실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한다, 채워간다 이러면 다음 주 초에 시장 반응 보면서 해야 되는 거고, 이쪽은 챙겨가야 되는 거죠. 사실 어제 방한하기 이전에 먼저 챙기는 모습이 주 초부터 나타났었죠. 물론 챙겨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뭐 탄소 포집 관련 종목이나 사인 프로젝트, 샤인은 이쪽 울산 쪽에 S-오일 공장, 추가적으로 폴리에틸렌, 에틸렌 공장 짓는 쪽이죠. 이쪽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양해각서 체결이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소멸된 이후에 실제 사업 진행이 되는지 여부는 시간이 상당 기간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리고 MOU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본계약은 아니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주 소식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사서 기대감 소멸되기 전에 파는 전략으로서 임하는 게 좀 더 적절하고, 실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별로 다음 주부터는 일부 차별화되는 모습은 포착이 될 수 있겠죠. 테마주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 올라왔었고, 즉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다음 주에 그런 모습이 점검이 될 수 있겠죠. 즉 내용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금투세 확정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또 다음 주 또 세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딜미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단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제 개파락 이후에 낙폭을 줄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인텍플러스가 오랜만에 9% 정도 올라오는 것 특징으로 잡히고 있네요. 그리고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올라올 때 반도체 안에서는 기판, 소재, 장비 순으로 채워나간다. 제 아비코전자, TLB 이런 DDR5 관련이죠. 심텍, 대덕전자 다 같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TLB 7.4% 가장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DDR5 계속 관심 있게 체크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아비코를 샀죠. 산자리 지금 현재 산자리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점검. 하나솔루션 0.8%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나머지 좀 세션 나오고 쉬어가고 있을 때도 그 안에서 순환매. 그쵸? 그리고 삼성 SDI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 1.29%. 그리고 네이버 0.5% 정도 쉬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흐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별로 낙폭 과대주 네이버나 삼성 SDI 하나솔루션 같은 친환경 그 안에서도 태양광과 2차전지 대장주 그리고 아비코전자 같은 IT 소부 장르에서 또 키맞추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에 이르기까지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포트폴리오 좀 분산해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 지어가지고는 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빠지고 있는 종목 내에서도 타이밍 잡아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트레이딩 해야겠죠.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낙폭 과대주, 카벤, 카페 이쪽은 쉬어가지만 나머지가 올라오잖아요. 이 친구들이 시총 상위주도 쉬어갈 때 카펜, 카페 이런 친구들은 올라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거고 낙폭 과대주 올라서는 모습 나오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외인 수급 오늘 유턴을 했죠. 네. 환율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4원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다 보니까 미국장 3대 지수 모두 밀렸고 뭐 금리 상단 7%까지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차별화되게 우리나라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락세를 좀 더 이어갔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시간 외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쵸? 사이버 보안 등 IT, SI 업체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는 또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성광밴드도 문의 주셨잖아요.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성광밴드, HSD 엔진하고 같이 물어보셨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15,000원 초반, 그쵸? 추가적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 또 기자재가 가면 결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대장주도 가겠죠.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점검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드렸고 외인들 어제 양매도 하면서 시장 끌어내렸지만 오늘 재차 올라가는 퐁당퐁당하는 흐름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눈치 보고 있지만 금토세 관련된 내용 계속 점검하면서 힘맞추기 계속 체크를 할 거고요. 반도체 하락전환 그쵸? 이런 부분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더 밀리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했고 로봇 쪽은 한번 이렇게 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쉬어가고 있을 때 사도 된다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해드렸어요. 유일 로보틱스,
특히 중심으로 체크도 해드렸죠. 오늘 4.3% 올라가고 분명히 쉬어갑니다. 그리고 뉴스 나와가지고 튈 때 그때 좀 팔고 다시 또 떨어지면 사면 됩니다. 오늘 기존 고점 더 넘겼죠. 그쵸? 그러면서 윗꼬리 달면서 좀 차익실어 나오는데 일부 좀 챙겼으면 또 일부 좀 가져가 가다가 조정 나오면 팔았던 만큼 또 채우고 더 올라가게 되면 이미 판 게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그때는 5일선 10일선 깨지면 팔면 되고 그쵸? 쉬어가고 있을 때 사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시장 흐름과 전략 쭉 체크해드렸고 질문 로봇 섹터 전반 상승 이어지는 데이터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챙기고요. 30이든 50%든 좀 챙기고 또 가져갈 수 있겠죠. 뉴스 나오면 튈 겁니다. 뉴스 나왔네요. 그쵸? 당장은 매출, 공시 이런 거 아니지만 로봇 같은 테마는 최근에 이와 관련된 뉴스 플로어에 민감하게 작용이 되죠. 테마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실적이 나오고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지만 로봇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로봇 테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쪽이죠. 게임 대형주 중심 강세 지스타 2002 개최 그리고 오늘 대형주 중심 약세 어제 오르고 하루 오늘 다시 떨어지는 퐁당 하는 흐름 속에서 순환매 네옴시티 이 안에서도 먼저 올라갔었던 한미글로벌 등 빠지고 그리고 현대 롯템 등 철도가 이번 주부터 올라가고 그리고 모듈러 주택 SY 이런 패널 업체들이 올라오고 차별화 옥석 가리기 나오면서 다음 주 많이 꼭 사야 된다면 이런 부분 체크를 할 것 같고 SOL, 샤인 프로젝트 등 이런 얘기 나왔던 거고 그죠? 탄소 포지 신도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우리가 18년도 대북주 그렇게 올라갈 때처럼 대북 엮으면 다 엮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쪽도 신도시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SM도 내용 관련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쪽에서 공연할 수 있다. 콘텐츠, 사업, 협업할 수 있다.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련지어 가지고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건 당연스럽게 느껴지는 거고요, 저는. 최근에 이런 테마성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완전히 개별주,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 리튬이다. 2차 전지 도전제다. 이런 개별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거래대금 20위권 아니죠.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장주, 2차 전지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국제유가 소리 소문 없이 다시 80불 초반까지 떨어졌고 급락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클리컬 SO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체크.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쪽. 근데 워낙 변동성이 크고요. 또 뉴스에 차익실현 나올 수도 있고 어제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배당주로 접근하면 모를까 당장 트레이딩 측면에서 막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쪽보다는 만약에 내년을 길게 보게 된다면 최근에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같은 피어캠 업체들이 움직였거든요. 피어케미칼 업체들. 그러면 이런 애들 조정 나올 때 지금 조정 나올 때 돌파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은 별개예요. 왜? 유중, 조단위 유중 얘기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대한유 이쪽이 줄 서야겠죠. 조정 나올 때. 권리 관계 내역에 얽혀 있는 종목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걸 항상 말씀드렸네요. 자, 2차 전지 중 유독 양극재만 약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중 왜 유독 양극재만 그동안에 강했을까요? 왜? 양극재는 실적으로서 항상 서프라이즈 나오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볼까요? LNF 에코프로비임 실적을 보시면요. 2020년까지는 보시면요. 고만고만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보시면 지금 누적 2조 5천억, 3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실적으로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내고 있죠. 왜 유독 양극재만 강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왜 유독 지금 양극재만 약할까요? 왜냐면 실적 나왔으니까 실적에 따른 차익 실현 나왔고 약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올라갔다가 쉬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2차전지 안에서도 앞서 뭐 리튬이다, 도전제다 이런 친구들 올라왔고 미리 올라갔었던 삼성 SDI 이런 친구들 먼저 신고가 났었잖아요. 우리가 11월 중순까지 14일까지 쉬어가고 있잖아요. 지수 빠질 때. 이런 친구들 쉬어가고 밑에서 올라오고 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무조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돈다는 거죠. 그걸 체크를 해야죠. 지금 예를 들어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친구들 올라온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유독 약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오늘 올라오니까 이 친구는 강한데 왜 양극재가 약합니까? 양극재가 더 강해요. 근데 그 친구 양극재나 셋업체들을 쉬어가는 동안에 밑에서 일부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키 맞추기가 코스피가 먼저 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키 맞추기가 하는 거고 코스피가 먼저 갔기 때문에 코스닥 키 맞추기 가능성을 보는 거고 코스닥 키 맞추기 나타났을 때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전자와 닉스가 갔기 때문에 외인들이 많이 사면서 전자와 닉스가 갔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아비코 전자 같은 실적이 나오면서 1월 10일 날 DDR5 출시가 있기 때문에 2개월 남았잖아요. 이벤트까지도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 기판부터 먼저 체크한 거고 그죠? 그리고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살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유튜브 시황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같이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는 거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타이밍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만들어 나갈 거고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유독 양극재만 약한 이유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어가는 거죠. 자, 신성통상 이쪽은요 길게 봐야 되는 아주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대주주가 꾸준히 사고 있는 건 맞고요. 이런 그 경기 침체, 의류 재고 이에 따른 우려감이 좀 불거졌던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타깃, 월마트는 잘 나왔는데 타깃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매출 구성을 보면 월마트는 절반 이상이 식음료 쪽이에요. 그러니까 식료품 쪽이에요. 그리고 상필품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타깃은 의류나 전자제품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약간은 타겟 고객층도 다르고 제품군 특성을 하는 제품군도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어제 뭐 한세 실업 이 친구들이 흔들렸는데 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서 어제 흔들렸던 거 체크가 가능한 것 같고요. 신성통상 이쪽은 우리나라 스파 브랜드 탑10 탑10을 브랜드로 가지고 있고 제조하는 쪽이죠. 우리 제조. 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거 컨지니언 조이풀 라이프 이거 써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요것도 탑10 브랜드예요. 이쪽이 좀 빅사이즈 옷이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기존의 유니클로 대체하면서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즐겨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때마다 꼭 매장 한 번씩 방문해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즈 없으면 인터넷으로 그 탑10 몰 들어가가지고 구매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 보는데 장사 잘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 반영한 거고 대주주 단어 아니죠. 꾸준히 사는 가운데 장사 이런 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이 저는 기대치에 약간은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장하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지만 저는 길게 보고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 친구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단 접근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감 감안하면서 하락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장기 평선 기존 고점 돌파. 이런 부분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거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일봉, 장기 평선, 또 기존 고점 라인 때 돌파, 이런 부분도 체크할 거고요. 3,100원선 비슷하네요. 추가적으로 또 올라오고 조정 나오고, 또 지지받는지 여부, 상승한 종목 지지 나오는지, 일단 추세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서 일단 이런 부분은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이런 부분으로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펀더멘트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상대적으로 이 부분 연초에 좀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 시장 지수 빠지면서 같이 밀렸었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성통상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좋아하는 쪽이에요, 신성통상은. 그리고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레이팅 됐고, 올라간 데 따른 또 차익실험 나오면서 좀 일부 빠진 거죠. 지스플레이 경기 침체 우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돌파 나오게 되면 또 다시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 난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역배열 나와 있는 구간에서 추세는 돌파했기 때문에 또 조정 나올 때 지지 확실하게 받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또 돌파 나오는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하게 된다면 또 살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가격대가 3,100원이 아니라 이제 2,700원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이죠? 주말장. 시장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와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주말 편히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